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달라지는 세상. 발맞춰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나우제주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반짝거리고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 조훈의 테크톡.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목소리만 통화하다가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된대요. 네, 애청자 여러분에게 또 첫 시간인데요. 본인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훈이라고 합니다. 네. 제주에 입도한 지 이제 어느새 10년 차가 됐는데요. 네.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아이도 있는데요. 네. 가족과 열심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10년 동안 여행하는 삶인 것 같아요. 네. 여행하는 기분으로 제주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좋은 그 직책은 부장님이신데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좀 불러드릴까요? 그냥 편하게 저희가 사실 회사가 직급이 없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외부 용어로 쓰긴 하는데요. 네. 그냥 조훈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훈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들으면, 오늘도 조훈님. 그러니까 님이 오셨네, 이러실 것 같은데, 느낌 좋은데요, 조훈님. 네. 자, 여러분께서 또 저희 나름 또 애칭들이 있거든요. 우리 저스틴은 꿀보이스, 꿀보, 뭐 이런 애칭도 있고 한데,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 조훈님의 애칭을, 미래지기, 뭐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코너에 대해서. 근데 정말 좀 막연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많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하시거든요. 예. 이 코너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사실 그런 새로운 기술 용어들 또는 약자들이나 예를 들면 영어를 약자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쉽게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설명도 하고 소개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주요한 이슈 같은 것들을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불과 10여 전만 해도 우리는 전화나 문자 그렇죠? 네. 예. 그런 가능했던 것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졌어요, 갑자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한번 제대로 이번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IT, 소프트웨어 이야기들, 또 한 주 동안 일어난 국내외 주요 소식들, 또 기술 발전이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이 전문가가 나오신 만큼 많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 보시면, 지금 우리 조은님을 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궁금증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어떤 이야기부터 좀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니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니콘.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네.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죠. 네네. 이마에 뿔도 있고, 그렇죠. 날개도 있는 말인데요. 네. 생각만 해도 되게 뭔가 희망적이에요. 예, 그 동물이. 맞습니다. 그죠?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만 보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뒤로 생각도 못 해봤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네. 이 표현들이 최근에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지 사실 이게 IT 용어잖아요. 그죠? 네. 지난달에 또 지난주에 정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부터 K 유니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이제 향후 5년간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전국에 있는 19개 테크노파크 원장님들을 모아서 네. 테크노파크가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그 지역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네네. 비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비수도권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요즘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전국에 유니콘 기업을 향후 5년 동안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좀 우리가 알아야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유니콘이라는 단어 한번 알아볼까요? 유니콘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네. 이제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긴 한데요. 네. 이제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서는 이제 기업이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그래갖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네. 1조 2천억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의 스타트업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존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보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서 네네.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말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기업이다 해서 유니콘에 비유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유니콘 중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기업이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아, 배달의 호텔 민족 같죠? 써보셨어요? 네.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관련 업체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또 맞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여기만 활용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광고 같은 것들도 잘 해서요. 그랬죠, 우리가 그랬죠. 어떤 민족이냐고 묻기도 했죠. 맞아요. 근데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이 배신당했다. 우리의 민족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예. 그 관련 얘기 해주신다고요. 예. 네.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요기요나 배달통의 모 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 합병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독일계. 그래서 게르만족이다. 예, 네, 게르만 민족이란 말도 이쪽이다. 합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양사는 추후에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아시아 배달앱 시작 공략을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한 형제들의 전체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 약 4조 7,500억에 평가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국내 투자자 지분을 모두 인수했고,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이제 최근에 국내 두 번째 항공사이자 한때 재계설 10손 안에 들었던 아시아나 항공이 HTC라는 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됐는데요. 네네. 이 가격의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와, 스타트업 기업인데. 예, 맞습니다. 와, 그래서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유니콘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유니콘 딱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네, 얼마 안 됐잖아요, 창업한지. 네. 그렇죠. 사실 뭐 기업이 설립된 지는 약 9년, 뭐 10년 이렇게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 네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대표가 많이 하셨다고요. 예, 예. 네. 뭐 처음에는 사실 이런 배달 정보들 예를 들면 뭐 음식 가격이나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네. 전단지들을 길거리에 있는 전단지를 수거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게 또, 발품을 팔아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주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사실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거든요. 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관련 정보들도 좀 많이 전해주시고, 네.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네. 제2의 제주에서 이런 유니콘이 예.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기네요. 예. 네. 이게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도 또 투신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 이런 스타트업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국내에서 유니콘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어딘가요?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제 대표적인 건 역시 쿠팡입니다. 온라인 쇼핑. 예,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가치가 약 10조 정도가 되는 매우 거대한 회사가 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도 있고, 네. 뭐 엘로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도 있고, 네. 또 위메이크 프라이스라는 여전히 쇼핑몰 온라인 아. 쇼핑몰 회사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특히 20대,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쓰는 토스라는 돈 계좌 이체하시고 손쉽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송금이 매우 네네. 쉬운 쉽죠.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무신사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화장품 제조나 마스크팩 이런 걸 제조해서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 또 여행 관련해서는 야놀자라는 아하하. 그것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맞아요. 아, 이런 그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앞서 말씀하신 이 유니콘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군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국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벌써 11번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요.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숫자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네. 그래도 각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좀 떠오르는 산업이기도 하고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이처럼 이제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유니콘들의 기업 가치가 쿠팡이 10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런 유니콘들의 기업의 가치가 사실 국내의 이제 증시 상황들, 국내에 공개된 증시에서 시가총액으로만 보면, 제가 이걸 어제 오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LG전자도 고작 10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조 2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쿠팡이나 아니면 위메이크 프라이스 또는 네. 토스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가치가 크네요. 예, 맞습니다. 네, 대한항공, 아니, 우리 국적기인데 2조 2천억 원? 예. 네. 근데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이 넘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예전부터 뭐 대기업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쪽 요런 정도밖에 없어서 예. 희망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예,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정말 신생 유니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뭔가 우리의 그 가치관도 좀 달라져야겠다. 그렇죠. 미래 산업을 바라보는 네. 예전처럼 네. 큰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퇴직하고 이런 식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걸 도전하고 그 네. 속에서 가치를 만드는 일들이 또 직장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또 전혀 다른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저도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IT 업계 계시기도 하잖아요. 예. 아이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좀 요즘에 시대가 그러니 앉을 수도 없고, 안 보여줄 수는 없고, 근데 또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예.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패드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도 네.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로. 예. 네. 예를 들면 요즘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있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네.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음. 부모님들께서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네.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주고 네네. 이용할 때도 좀 효과적인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매우 제한된 부모로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네네. 자녀들에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안내하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조은님과 함께 관련 IT, 또 미래기술, 또 미래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패러다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뤄지면 좋겠다. 개인적인 저는 좀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앞서서 뭐 박영선 장관도 국내 기업들을 늘리겠다 했거든요. 이게 진짜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기업이 하기에 좀 기반이 열악한데 이런 미래 기술 발전시키는 그런 IT 계열들이 있기에는 어떠세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이 제주 입지 조건이요. 제주라는 입지 조건이 사실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2차 산업을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가져와서 다시 만들고 그것들 다시 물류를 내보내는 그런 물류적인 측면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IT라는 측면들은 이런 장벽들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계속 추구해야 할 주요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런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제도 좀 완화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서 유니콘이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어려움을 줬던 게 국내 규제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올해 초에 그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기존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주제나 범위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서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금융 또는 데이터들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 또 유니콘들이 성장하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꾸준하게 좀,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근에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인데, 대학생들이 그 확진자 그 유동 경로를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앱으로 벌써 만들어서 또 무료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받고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청년들을 좀 키우는 그런 우리 또 제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관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좀, 긴장되셨어요? 뭐, 사실, 긴장이 안 됐다고 하는 건 거짓말 같고요. 보이는 라디오라는 게 살짝, 긴장되셨구나. 긴장되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이 시간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마치면서,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이끌 거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지역들, 지방들 또 제주라는 섬이라는 입장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육지나 서울에 비해서 자녀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모든 정보들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또 가이드를 역할을 해주실 길 안내자이십니다. 사실 진짜 이거는 마음 먹고 저도 이렇게 그 공부한다고 해서 경제신문 같은 게 딱 펼쳐보면 눈에 용어부터 막혀요. 이게 뭐지? 그래도 찾아보다 보면은 하나 문장 읽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장하셨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벌써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